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포항제철의 제2기 설비증설 공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기 증설을 통해 포항제철은 260만 톤 생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설비증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3기와 4기 공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850만 톤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실시되는 4기 2차 공사를 포함하면 910만 톤 체제의 완성입니다. 1970년 처음 제철소 건설 당시 100만 톤 규모였으므로 불과 10년 만에 9배의 시설 확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제철은 1973년 103만 톤 1기 제철소 건설을 완성한 후 곧바로 260만 톤으로 조강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2기 공사를 시작하여 1976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설 확장을 멈추지 않고 2기 공사 완성 2달 후인 1976년 8월 포항제철은 제3기 제철소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3기 확장 공사는 1978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기존 생산 능력의 2배인 550만 톤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달 후인 1979년 2월에는 제4기 설비 확장 공사가 시작되어 1981년 6월에 준공되는데 이를 통해 850만 톤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설비의 개수를 통한 60만 톤의 추가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9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2기 공사로 260만 톤 생산 체제가 갖추어진 직후 다시 550만 톤 체제로 확장 공사가 이어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원래 1969년 일본과의 교섭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작성한 종합제철소 계획안에서 제철소의 최종 규모는 500만 톤 정도로 상정되었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기 공사의 시작은 착공 시기가 2기 공사와 거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좋을 만큼 빠르게 시작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계획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기 확장 공사는 2기 공사와 3기 공사의 관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제4기 공사로 이어지고 이 제4기 확장 공사는 포항제철의 850만 톤 체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장 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300만 톤의 증설입니다. 여기에는 1969년 시점에 종합제철소 계획을 작성할 때와 다른 1970년대 이후에 새로운 배경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들 수 있는 새로운 배경은 1973년 선언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핵심 사업에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핵심은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철강산업이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공업과 함께 포함되었고 이 철강산업 육성의 핵심에 포항제철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 주체인 중화학공업화 추진위원회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10억 2,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포항제철소의 생산 능력을 700만 톤으로 확장할 것과 이와 별도로 새롭게 제2의 종합제철소를 500만 톤 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종합제철소는 10억 9,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1976년에 착공한 후 1980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의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탄생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정부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입각하여 포항제철의 시설 확장한 것에 조응하여 포항제철도 자체적으로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여 제철소의 최종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500만 톤에서 200으로 늘어난 1000만 톤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2기 260만 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확장공사가 막 시작된 1974년의 일에 기반하여 포항제철은 제3기 시설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이 기획한 제3기 시설확장공사 계획은 1979년까지 제철소의 생산 능력을 700만 톤으로 확장시킨다는 정부 중화학공업화 추진위원회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2단계에 걸친 시설 확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 공사를 통해 550만 톤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이어서 2단계 공사를 진행하여 8,850만 톤 규모로 완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완공 시기는 1978년 12월, 2단계는 1982년 6월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의 시설확장 수정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은 석유 파동에 의한 세계적 불황 등의 외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연되었지만 제2기 260만 톤 체제가 완공된 1976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1976년 6월에 550만 톤 규모의 확장 공사는 제3기 사업으로, 850만 톤 규모의 확장 공사는 제4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제3기 설비 확장 공사부터는 저펜그룹으로 대표되는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설비 내역서의 작성과 설계 도면의 검토를 자력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정부 국산화 정책의 반영입니다. 또 3기 사업은 중화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 1기 및 2기에 비해 사업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의 측면에서 1기는 103만 톤, 2기는 157만 톤이었지만 3기는 290만 톤으로서 1기와 2기를 합친 260만 톤보다 많았으며 3기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전부 10억 2천만 달러이고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6,711억 원으로서 1973년도 국가 총예산인 6,5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3기 사업에서는 우수한 설비를 채택하는 것 이외에도 주요 설비의 자동화와 생산 제품의 고급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주력 설비로서 신설되는 용적 3,795평방미터인 제3고로와 300톤급 전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더 나아가 포항제철은 제3기 사업을 통하여 제선, 제강, 붕괴하변의 주요 생산공정 전반에 전산 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및 인력 절감과 공정관리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였습니다. 또 후판 공장에 열처리 설비를 도입하고 선제 공장 및 전기 강판 공장을 신설하여 생산 제품의 고급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 궤도에 올라선 포항제철이었기에 3기 건설 사업의 경우 필요한 설비의 발주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능 및 구격을 보장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설비 공급 업체를 엄선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3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의 다변화입니다. 일본 업체들의 비중이 줄고 7개국 15개 업체로 다변화되었습니다. 제1기 공사에서 중후판 공장을 제외한 모든 설비의 제작과 공급을 일본이 독점한 것을 상기하면 눈부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 확장 공사의 기간 역시 다시 단축되었습니다. 1기와 2기 공사를 넘어서는 290만 톤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 기간은 28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103만 톤의 1기 공사는 39개월, 157만 톤의 2기 공사는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는 1, 2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 숙련도의 향상 등이 작동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마치 전쟁동원 같은 총력 건설 체제,
명절 반납운동 등 포항제철 내부 성원들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50만 톤 생산체제로 설비를 확장하는 제4기 공사는 1979년 2월 시작되었습니다. 제3기 공사가 1978년 12월 준공되었으므로 다시 2개월 만에 300만 톤의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비만 13억 6천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8,350억 원이 소요되어 3기 공사보다 1,50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1970년대 포항제철 설비 확장 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제4기 공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설비 제작과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국산화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300만 톤 설비 확장의 기본 계획과 필요한 구체적 설비의 내역서는 물론 구축된 설비의 합리적 생산 프로세스 구축, 기존 설비와의 연계 등 850만 톤으로 확장되는 거대 제철소의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까지 포항제철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제4기 공사부터는 삼성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의 국내 기업들이 최초로 설비 제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제선, 제강, 아변 등 제철소 핵심 설비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은 증기설비, 효성중공업은 전기설비 등 주로 부대설비 설치에 참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중공업 기업들이 제철소 핵심 설비 제작 및 설치에 참여하는 것은 1980년대 제2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결과물인 광양제철소 건설 때부터입니다. 이는 1970년 1기 공사가 시작된 이래 불과 8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된 설비 확장과 제철소 가동의 경험 축적, 기술 인력의 양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일정한 결과를 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저팽그룹으로 대표되는 외국 선진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시점에 와서 이들의 역할은 검토와 조언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연관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중공업의 세계에서 후발 기업이 캐치업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4기 공사의 계획 수립과 관련한 실제 과정을 보면 포항제철은 4기 공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설비기술본부를 중심으로 1970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완성된 1976년 11월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서 13명으로 구성된 설명단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저팽그룹 담당자들과 함께 3개월에 걸쳐 설비 사양을 중심으로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1977년 1월에는 저팽그룹으로부터 4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언서를 접수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4월 초 최종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해 정부는 5월 27일에 포항제철소 4기 확장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제4기 공사 300만 톤 증설의 주요 설비 공사는 우선 제송공장의 경우 제3고로와 같은 규모의 제4고로를 신설하는 한편으로 제1고로를 개수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강공장의 경우 역시 3기 공사 때 신설한 300톤급 전로와 같은 규모의 전로 1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선, 제강설비의 확장은 생산공정의 흐름상 당연히 연속주조와 아변설비의 확충도 필요해졌습니다. 연속주조기의 경우 새로 제2공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변공장의 경우도 열간아변공장, 냉간아변공장을 모두 새롭게 제2공장을 신설하여 생산규모를 배가하였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설비 확장의 최대 규모인 300만 톤 증설의 제4기 공사는 1981년 2월 원래 계획인
6월보다 4개월을 단축시켜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발맞춰 진행한 850만 톤 조강 생산 능력의 종합제철소가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져서 완공된 것입니다. 이로써 포항제철의 1970년대에 걸쳐 지속된 설비 확장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1979년에 두 가지 돌발적 변수인 제2차 석유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입니다. 국내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배경으로 새로 들어선 신군부 전두환 정권은 종래의 성장 위주에서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중화학공업 투자 계획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일환이었던 제2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진행 속도 조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철강제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으로 포항제철에 대한 60만 톤 정도의 설비 증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은 1980년 6월 30일에 포항제철소의 생산 규모를 850만 톤에서 910만 톤으로 확장하는 4기 2차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을 작성하여 8월 1일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12월 31일에는 제5 코크스 공장 신설 계획을 추가하여 정부의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설비 증강 사업을 제5기가 아닌 제4기 2차 사업이라 한 것은 증설 규모가 60만 톤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라는 것도 있지만 고로 등 주력 설비의 신설 없이 4기 설비 체제에서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을 91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고로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개수공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제2고로의 용적을 2254평방미터에서 2550평방미터로 확대하고 열풍로 1기를 증설함으로써 조강 연산 규모를 60만 톤 증가시켰습니다. 포항제철소 4기 2차 공사는 추가로 정부 승인을 받았던 코크스 공장의 신설부터 시작하여 1982년 9월 1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는 1983년 5월에 준공되었는데 제2고로의 개수와 코크스 공장의 신설 외에는 기존 설비의 보수와 합리화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1970년 시작된 포항종합제철소 건설은 1983년 13년 만에 91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종합제철소로 완성되었습니다. 포항제철 13년간의 제철소 건설과 확장 과정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설비 확장에 비례하여 포항제철의 조강 생산량도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조강 생산량은 1974년 115만 톤에서 1981년 약 820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포항종합제철은 조업 개시 당시부터 수출을 시작하였는데 애초 제철소 건설 계획 당시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해 채산성을 가진 제철소를 추구하면서 커진 생산 능력으로 만약 내수를 넘어서 철강이 남어돌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수출이었습니다. 수출 비율은 1970년대 동안 생산량의 약 3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내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도 수립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철강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4개의 공장을 정부 주도로 건설하는 것이었고 1970년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됨과 동시에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4개 핵심 공장 중 하나가 조선소였고 이를 계기로 탄생한 것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입니다. 4기의 대형고로를 기반으로 하는 선강 일관제철소로 91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과 81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는 포항제철은 당시 수준에서 가장 최신 설비를 구축한 전 세계 10위권의 제철소이기도 했습니다. 제4기 1차 확장으로 850만 톤 생산 체제가 완공된 후인 1981년 미국 언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3월 18일자 기사에서 포항제철의 설비들은 매우 능률적인 일본의 제철소들보다 현대적인 시설이어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포항제철은 한국 철강산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포항제철 탄생과 함께 변화하는 한국 철강산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